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흔히 요새 이제 제가 엔잡러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강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어느 회사 가면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하나 했더니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또 크리에이터라고 또 불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신문이라든가 그 여러 매체에다가 칼럼을 쓰다 보니까 칼럼니스트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잡을 하고 있는 이기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강호무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면 맞닥뜨리는 데가 뭐냐면 강호무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림 강호에서 제가 30여 년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니면서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직장생활 그리고 퇴사 이후의 삶을 나름대로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더니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대한 책을 제가 수십 권을 책을 내기 위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저는 재앙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지냈던 직장인들을 보면 퇴직 이후의 삶이 상당히 심각하고 재앙 수준이고, 여러분들 퇴사가 은퇴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나라로 갈 때가 은퇴지 살아있는 한은 은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한번 집필을 한 적이 있었고 2022년도에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덕에 유튜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데서 호응이 와서 1년이 안 됐는데 한 600만 이상이 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스타디 하다 보니까 요새 이번에 이제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마이북스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제로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할 내용 중에 하나가 직장과 직업을 디자인하라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geb이라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살아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 주관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좀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사 규정에 60, 65세 이런 정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년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고, 근데 수시로 이제 퇴사를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직장인들이 퇴직에 대한 공포, 두려움, 생각보다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장인의 숙명인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마지막 학기에 현명한 퇴사 방법에 대해서 수강을 시켜요.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Your Life Design.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에게 CDP, 경력 관리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퇴직 준비를 미리 시키는 거죠. 제가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에서 현장 사원들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이 라이프 플랜에 대한 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퇴직에 대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유행했던 신사오정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또 크게 나왔더라고요. IMF 때 1998년 때쯤 유행했던 말인데 지금 30여 년 후에 5,6도, 4호정, 38선 이런 얘기가 다시 도태, 명태, 황태, 생태, 동태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56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직장에서 4호정 45세면 정년이다. 4필리정 40대는 반드시 정년 퇴직한다. 이게 3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38선 38세가 되면 한계다. 제 후배의 아들이 올해 딱 38세인데
통째로 회사가 철수를 합니다. 외국계 회사인데 38세 되니까 지금 그 회사에 입사해서 한 10년 남짓 근무를 했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대요. 38세 된 친구가 그래서 공항버스를 좀 운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중요한 건 명예로운 퇴직은 없다는 겁니다. 황당한 퇴직, 동퇴, 한겨울에 명예퇴직한 사람들. 자,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보통 언제 퇴사를 할 것 같습니까? 벌써 이게 23년도 일간지에 막 나온 거고 통계청 자료인데 핵심 경력이 되는 회사.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퇴직하기 전까지의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 그래서 통계로 평균 한 50.5세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9.7%. 예를 들면 막 대졸자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약 10% 남짓. 그 임원 승진하는 건 0.1에서 한 0.5%. 그러니까 1000명이 입사하면 1명 내지 2~3명이 임원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10%라고 하면 부장 전내 90%가 퇴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 30세 입사를 했을 때 요새 결혼을 또 한 35세쯤 하지 않습니까? 평균 치면. 그러면 30에 입사해서 평균 한 14.5년 근무한다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쉽다? 어렵다? 저는 아주 단언 권태 얘기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타임이거든요. 35세에서 결혼해가지고 2세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10살 남짓이거든요. 생활비가 폭증하는, 교육비가 폭증하는 타임인데 그때 회사가 강제 퇴직을 당하면 대안이 없어요. 퇴직 공포.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이 하는 소리가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그 구조종이라는 단어가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실제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리만 들어도 밤에 그냥 악몽을 꾼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 지금 직장인들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술 한잔 걸치고 가로등로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갈든 복면강도를 여름 만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겠어요, 심정이.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공포, 황당함, 진짜 그때 막막함, 막연함, 깜깜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거 표현하기 참 어렵죠. 그게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언젠가는 퇴사하게 되는데 퇴사를 했을 때 퇴직자의 현실은 뭐냐?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다.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저를 불러줬던 그 교육 담당자들, 연수원장이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굉장히 그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한 1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룹 연수원의 김 부장이라는 친구. 그때 이 친구가 임원 승진 대상자였어요. 48세 정도 됐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부침성이 있고 인간성이 있고.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실무 책임자인데 연수원장 대행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그러면 강사들 교수들은 그 사람이 갑의 갑이에요. 그런데 그 갑질 안 하고 하여튼 넉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스카이 대학을 나온 친구인데 갑자기 회사가 기업 경영 악화가 되더라고요. 제품이 굉장히 큰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회사에서? 스텝 부서의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 이 연수원 대행하는 이 김 부장한테 비조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당이 내려온 거예요. 3명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자신감 있고 잘생기고 인맥도 많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3명을 자르지 마라. 이건 무모한 자신감, 막연한 기대감인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죠. 결국 재앙을 불렀어요. 이 친구 길동에다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지금은 그게 한 5억 이상 갈 거예요. 그때 3억 5천. 이 친구가 퇴직금 1억금 해가지고 한 1억 5천을 받았어요. 중간 장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받고 와이프가
1억을 딱 내놓더래요. 3억 5천 중에 2억 5천이 조달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요? 1억 5천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죠. 1억 5천이 빚이요. 보통 그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 가지고 50%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와이프가 비자금을 내놔서 또 회사에서 받은 거 가지고 1억 5천만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형님, 나 창업했다고. 근데 이 보통 개업발이 한 3개월은 가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는데. 그래서 한 2달 후, 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그 형님들하고 같이 강사분들하고 갔는데, 그 임원이 될 상태에 있던 사람이 현재 모습이 뭐였냐면, 주방장 보조야. 참,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갔는데 우리가 한 8시쯤 갔어요. 좀 시간을 좀 한가지게 계속 바삐 움직이다가 이제 한 9시쯤 되니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형님들 제가 새로운 아젠다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하니까 주방장 잘라내는 거래. 주방장을 잘라내면 인건비가 줄는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10개월 만에 폭망 3억 5천 그대로 날렸어요. 그래서 1년 남짓 구직 활동을 하는데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도 좋은 대학 나오고 인맥 관리 잘하고 역량이 있는 친구인데 재취업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주차 관리 건물 관리하는데 연봉 3,500 받았어요. 1억 정도 받던 사람이. 그래서 한 1년 남짓 놀다가 3,500만 원을 받으니까 1억 이상 받던 친구가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 근데 그 뒤로 한 6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이제 없더라고요. 단절된 거죠. 결코 창업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저 친구뿐만이 아니고 퇴직자들 가슴 깊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당한 사람들은요, 흘리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1년만이라도 먼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 2시간씩 1년만 먼저 준비해 보시면 그래도 실패의 확률을 상당히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이 경영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회사가 사람들을 정리해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회사가 부도나고 도산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구조조정은 뭐 사업 구조조정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만만한 게 인력 구조조정이거든요. 자, 근데 인력 구조조정을 늘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천길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 밤에 악몽을 꾼다는 얘기죠. 신입사원은 그래도 괜찮아. 지금 40 초반만 돼도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직장인들이 거기에 대안을 만들겠다고 퇴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현상. 신입사원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참 어려운데 1년 안에 30%가 퇴사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규적, 콰이어트 퀴팅, 조용한 퇴직.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퇴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래서 엔잡러 10명 중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엔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엔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 노후 준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직업을 탐색하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상호 벌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적자원 구조가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월급,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엔잡을 하게 되고 회사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진짜 열과성을 당해서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주인정신을 갖고 일을 해도 생산성,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다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회사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그렇고 회사도 서로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자체가 인생이고 삶 그체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장인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삶을 회사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직장 자체가 그래서 인생이고 직장에서 희노애락이 기쁨과 슬픔과 등등등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삶도 가족의 행복도 가장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도 자기가 선택한 내 가족도 자기가 선택한 직장이
행복을 책임진다는 얘기죠. 인생이죠. 그런 직장인에게 안타까운 게 두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조직에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열과 성을 다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겠어요? 큐큐족이 나오게 되고 엔잡러들이 굉장히 질비하다는 얘기죠. 근데 회사 동료들끼리 엔잡 부업을, 엔잡이라는 게 뭐냐면 부업이죠.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막 네다섯 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료들끼리 알아도 노출을 안 합니다. 너도 나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군말 없이 퇴사를 합니다. 평생 직장은 고사하고 정년까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40대 중반이면 퇴사를 하는데 입사해서 주된 직장에서 14.5년, 그럼 45세 전후에서 50, 요 사이에 대다수가 퇴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직장이라는 게, 직장인들은 인생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가족들도, 가장이 그 회사에서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인 개인도 심각한 데미지를 받지만 가족도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시죠. 서울역 노숙자. 옛날에 그 임영인 신부라고 있었는데,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운영했는데 인문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영등포, 시청, 뭐 종로 3가 보면 그냥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문학 교육을 시켰는데, 뭐 철학 교육을 시켰는데, 그 철학과 교수들이 뭐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강의 해봐야 들어옵니까? 잘못 핀트를 잡았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갱생의 길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시절에 서울역 노숙자, 영등포 노숙자의 90%가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손가정 출신이라든가, 그리고 대다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80~90%가 학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노숙자 인터뷰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그 모 회사에 강의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가, 형님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쳐봤더니 한 양반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하다가 자기가 오파 업무를 하다가 이제 오파상을 차렸다는 거죠. 상사에 다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장까지 그 경영을 했으니까 꽤 사업을 크게 했죠. 근데 그게 조금 그 실패를 해서 동네에서 큰 볼링장을 하다가 그것도 말아먹고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노숙자들이 옛날 노숙자들하고 달리 낮에는 잡일 노가다 일을 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노숙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노가다 뭐 막노동을 했겠어요? 몸이 성취하는 게 잘 다치는 모양이에요. 이 양반도 다쳐가지고 노가다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20일째 깡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고. 그 인터뷰에서 정말 피눈물 나대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 20일 동안 깡소주 먹으면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 PD한테 그러더라고요. 20일 동안 깡소주만 먹는데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야.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인 노숙자들의 50%가 옛날에 그 임영인 신부가 성프란시스 대학을 운영할 때의 노숙자의 90%가 결손가정 출신이었는데, 지금 현재인 노숙자들의 50%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파괴를 당해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제가 그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 공사의 신임 부장 강의를 이제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씩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종로 3가 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데, 아이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종로 3가가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역사인데, 굉장히 넓고, 밤에 그 노숙인들이 노숙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시찰을 하다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 남았다, 목숨이 얼마 남았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오래 하면 결국 하늘나라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이제 그 보호시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탈출한대요. 거기서도 자기들 삶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미친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아니고 미친 시대.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요, 저주요?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70, 80대의 70, 80%가 노후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
학습, 이거 뭐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을 해줘. 직장을 다닌단 말이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퇴사를 하게 되면 은퇴로 가는 이런 획일적인 3단계 경력 관리를 가지고는 이 미친 시대, 100세 시대에 생존하기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교 다니고 그리고 사회 나오면 직업활동. 직업활동도 두 종류가 있죠. 사업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대다수 사람들은 취업을 하죠. 근데 그게 취업을 했을 때 직장 다닐 적에 시간이 14.5년, 40 중반에서 50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가 아니고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첩이라든가. 재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임식, 일용직, 파트타임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받고 직업활동, 또 재첩하다가 또 정리해고 당하면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하다가 탐색해서 재첩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다단계 삶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중 경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자갈치 시장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식당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고등어 정식을 파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7,000원, 8,000원 맞는 것 같아요. 푸짐한 반찬. 요새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도 푸짐한 반찬과 맛깔스런 고등어 구이가 나오는데, 그게 7, 8,000원이요. 근데 그 식당 할머니가 80쯤 되어 보시는데, 저는 제가 이 퇴직 은퇴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표정이 뭐가 보이냐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양반이 은퇴 걱정을 하시겠어요? 80줄인 할머니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어디서 봤는데 전북 임실 두일마을에 가면 메주를 만드는 자매가 있어요.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그 자매가 동생이 남편과 사별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임실에 내려와서 엄마한테 메주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고 그래서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언니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두 자매가 같이 일을 하는데 두 자매가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굉장히 무료했겠죠.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걸 뒤로 하고 이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메주 담갔던 시골 할머니가 그 좋은 학교까지 나온 그 두 자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집 앞에 세탁소가 있는데 거창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을. 근데 그 사장님이 올해 71살이세요. 전북 진안이 고향인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고향 형님의 추천으로 양복점에 취업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면서 이제 허들의 일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정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 가봉, 미싱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깨너머로 배운 거를 밤에 연습도 하고 해서 이제 자기 이제 기술자가 됐는데 양복 와이셔츠를 만드는 이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그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양복이 맞춤에서 기성목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기성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복을 사면 맞춤보다는 95% 이상이 만들어 놓은 옷을 가서 자기 몸에 맞춰서 입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접고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이제 과일 장사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접고 이제 PC방 등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흘러 이제 자녀들 다 여의고 우리 집 앞에 이제 세탁소를 차리게 됐는데 1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년이 없다. 힘이 있는 한 이 세탁소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동네 세탁소 사장이지만 직력과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마스터이신 것 같아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그 사장님을 보면 부러워 죽겠어. 오며 가면 그 양반 제가 볼 때는 월 현찰로 5, 600원 버시는 것 같아. 아 그러면 그 70대에 5, 600을 어디 가서 벌어. 그러니까 현찰로 순수익으로 한 5, 600씩 가져간다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양반 가만히 보면 바쁠 때가 있잖아요. 환절기 때 봄에 바쁘셔. 겨울에 이제 가을에 막 또 굉장히 바쁘고 겨울 옷들 딱 받으면 세탁해서 이제 저장했다가 봄에 이제 풀어주거든요. 정신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입자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가지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직업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철물점 하는 사람. 지금 철물점이 최고 인기래요. 돈 2천만 원이면 철물점을 하는데 집수리하고 공인중개사, 화원, 개인택시 이런 일자리들은 공통적으로 대단한 스펙이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대학을 안 나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획일적인 경력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좋은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입사를 했는데 정년은 고사하고 45세쯤이면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그러면 투자한 스펙을 만들겠다고 투자한 투자비 회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은퇴는 끝이 아니,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것 준비한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대도 고민하는 인생이 막 직장인 절반은 이모작 준비. 이게 5월 달 15일 날 나온 건데, 퇴직자들이 블루칼라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찾는데 가장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일, 자기 흥미에 맞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여유가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은 일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욕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됐다는 거죠. 코딩보다는 영조. 그래서 제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교육 담당자들, 과장에서 부장까지.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공부 못한다고 애 구박 주지 마. 당신은 공부 잘해가서 여기 좋은 회사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신 잘릴까 봐 전전긍긍하잖아. 왜 그런 삶을 살기에 강요를 해?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공부시키지 마. 왜 싫은 건 공부시켜? 차라리 폴리텍 때 보내라. 폴리텍 때. 그건 부모의 욕심이다. 폴리텍 때 우습게 보지 마라.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 요새는. 굉장히 어려워. 기능을 가르쳐줘라. 블루칼라 전성시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의 잡이, 스펙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퇴직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너도 나도 나이 먹게 되거든요. 누가 늙고 싶어서 늙은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를 보니까 나이 먹었더라고. 노후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장수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준비된 사람은 축복이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저주야, 여생, 나머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의 7, 80%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겠다고 새벽녘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거의가 잡일이겠죠. 잡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장수가 축복이겠어요? 저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괴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괴테가 노년, 나이 먹으면 4가지를 상실한다. 건강이 당연히 오래 살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이 없어져. 지금 한국 사회에서 65세, 60세 넘어가면 고급 일자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40 중반부터 일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이 먹으면 친구도 없죠. 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로, 나이 먹으면 고통을 주는 게 4가지가 있는데,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가난, 아프면 오래 사는 것, 질병, 혼자 되어 오래 사는 것, 고독,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무의. 나이 들어서 제가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의도식, 무력, 한가한 것. 이게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 옆에 봉화산이라는 뒷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가끔 그 뒷산을 올라가는데 한 2-3시간 탑니다. 1시간도 탈 수가 있고. 그래서 가끔 가는데 아침 낮에 이렇게 올라가보면 한 9시쯤 올라가면 7, 80대 어르신들이 철봉, 벤치프레스, 등치기 등 또 다양한 행태를 보여드리는데, 뒷산에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 운동이야. 이 수다 떨으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는 것도 많으죠. 동서양, 세계 경제, 정치, 화제도 다양해. 근데 비가 그날따라 좀 보슬보슬 오는데 밤새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비가 잦아들어가지고 보슬보슬 오는데 나이 7, 80대 된 양반들이 거기 한 250고지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산길을 올라갈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중간쯤 가면 거기 이제 구청에서 운동기구도 그렇게 놓고 이제 정자도 전화왔어요. 70 초반쯤 된 양반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양반이 몸이 약간 불편한 사람이 같은 연배인 것 같아요. 몸을 끌고 풍을 맞으셨는데 몸을 끌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운동하던 양반이, 아이 김영, 비 오는데 못하러 나와. 그거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는 체를 하시는 거야. 불편한 몸을 입고 거기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1시간에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안쓰러워서 이제 이렇게 비 오는데 쉬지 못하러 나왔어 하니까, 이 양반이 답이 뭔지 아세요?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어. 이야,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이 얘기 무슨 얘기?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여간 고육이 아니다는 거죠. 일도 없지, 놀 줄도 모르지, 친구도 없지, 갈 데도 없지, 오라는 데도 없지, 살날 한창인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5시간이야. 그 5시간을 집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일 없이 멍청하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그죠? 여러분 그 파고다공원 한번 가보세요. 파고다공원 가면 그 낙원산가하고 파고다공원 그 사이에 17개의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 지공선사들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인천, 천안, 춘천, 양평 등에서 오시는 지공선사. 지공선사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17개의 이발소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왕복 4-5시간 걸쳐서 이제 지하철 타고 파고다공원에 오셔가지고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송혜 선생이 살아계실 때 10,000원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올랐더라고요. 12,000원으로. 카트 6,000원, 염색 6,000원, 12,000원.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하거나 송혜 국밥집에 가서 한 2,500원, 3,000원 주고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한 끼를 때우고 이제 노상 카페에서 이제 100원짜리 커피 한 잔 빼들고 탑골 공원에 가서 시사, 정치, 경제, 국제정세, 철학 다양한 주제로 난상 토론을 하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그때 나이를 잊고 젊음의 혈기와 흥분이 파노라마를 치는데 그런데 그 양반들이 몇 시에 집으로 돌아가셨냐면 5시쯤이면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6시쯤 되면 퇴근하니까 퇴근 타임에는 지하철이 붐비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5시쯤 되면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볼 때 저는 허전함과 허무함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 100세 시대에 60부터 논다고 하면 30년, 40년을 놀아야 돼. 아무 일 하지 않고. 놀고 먹기는 너무 시간이 길죠. 거기다가 노는 방법도 모르니 놀 줄도 몰라요.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그 탤런트 이순재 씨가 몇 살인지 아세요? 34년 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호족의 프로필에 보면 35년생으로 나오는데 이 양반이 그 텔레비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34년생. 그 91세가 넘으신 분이야. 그 신구 저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신구 형님이 36년생. 한 살 차이도만요. 90세. 김명옥 그 탤런트 할머니 38년생이니까 내일 모레 90이요. 백이섭이가 80이세요. 44년생. 남진이가 몇 살이겠어요? 남진이가 45년생이니까 지금 81. 제가 좋아하는 송창식 형님이 47년생이니까 내년에 이제 80이요. 이 양반들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 들어 멋있잖아요. 가정에 돈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멋있는 비결. 여러분 남진 형님, 창식이 형님이 80대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멋있어 보이는 비결이 뭐냐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아니고 늙을 노가 아니고 근로노자의 노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려면 결국 장수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구동성 하나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사고 자체가 긍정적이고 부침성 있고 유머 감각도 있어요. 즐겁게 해줘.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결국 100세 시대의 공포를 퇴직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이 제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 형님들보다 더 대단한 양반이 그 김형석 교수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내셨어요. 사람은 예수는 돼야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저도 60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20년생이시니까 올해 연세가 106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들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60에서 75세가 행복한 시절이 될 수가 있어요? 경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김영석 교수가 30세까지는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된다. 30살까지는 인생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만드는 시기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30에서 60세까지는 일을 하는데 가치관을 확립을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 돈에 쫓아가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녀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환갑이 되는데 그때 환갑이 됐을 때 철이 들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서 보니까 김영석 교수 친구분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60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고
환갑 이후에도 성장이 가능한 게 자기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 정년한 근로 시간이 한 30년인데 자기가 이렇게 오래 일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45년 이상을 정년하고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책을 쓰고 책을 내시고 강의 다니세요. 그 아드님이 70대에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 기사하더라고요. 계속 일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공부를 해야 된다. 끊임없는 자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하십니다. 그 연세의 장수의 비결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수의 비결이 일, 여행, 연애라고 합니다. 나 그거 참 이해가 돼요? 106세 된 양반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양반이 강조하는 건 끊임없이 일을 해라. 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세 시대에 걱정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